지난 9일 아침 한 30대 여성이 인천경찰청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털어놓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며 2012년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해 산에 묻었고 2015년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집에 온 직후 숨져 역시 산에 묻었다고 자수했습니다. 여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0일 이곳 인천 문학산으로 수색팀을 보내 여성이 2015년 유기한 둘째 아들의 유고를 찾아냈습니다. 2012년 9월 태어난 첫째 아들은 서울 도봉산에 유기했다고 여성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여성은 정부가 출생 후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이 두 아들의 존재를 확인해 두 차례 연락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형편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유고를 모두 수습하는 대로 국가수로 보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 사이 골목으로 구급차와 형사 차량이 황급히 지나갑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쯤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119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 실는 펼쳐놓고 두 분 올라가고 경찰 두 분 와서 올라가고 형사라고 적힌 경찰차가 4대 와서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영아가 비닐에 쌓인 채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시점은 지난달 27일 정오쯤인데 A씨는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영아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영아 유기 치사죄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A씨와 함께 동거하던 남성도 있었는데 남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피의자의 출산 뒤 행동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지 겨우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들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는 길에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출생 직후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친모에게는 아이가 그냥 잘못됐다며 숨지게 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에선 2018년 4월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이를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여성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딴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지만 친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여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안매장한 40대 친모가 현장 검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긴급 체포된 여성은 2016년 8월 인천에서 출산한 딸이 하루 만에 숨지자 이 일대 텃밭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아이의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딸을 낳았을 때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이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아들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붙잡혔습니다. 40대 친부는 2015년 아내가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양지면 인근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픈 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양육하기가 두려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출산한 아내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아내에겐 알리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598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아기들입니다. 우리요 인구 줄어드는 거 정말 걱정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왜? 어른들은 못 막는 걸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이게 전국의 지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뭐 태어났다고 알려지지도 않은 아동들이 사망한 현황이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면요, 특정 지역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지금. 그리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193건인데 그중에 사망이 11건이 나왔어요. 확인됐어요. 근데 원래는요, 경찰이 여기저기 이제 조사받고 신고도 받아서 원래는 80건이 좀 안 되게 조사했는데 며칠 사이에 확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손정 변호사,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전수 조사를 안 했다면 이거 다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알 수가 없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출생 신고를 이제 한 달 이내 예. 부모가 하거든요. 예. 늦어도 이게 과태료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병원에서 뭐 출생을 통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이게 거의 뭐 이제까지는 완전히 사각지대였죠. 근데 이번에 감사원은요. 예. 감사원은 이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감사나 행안부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아마 이게 모아서.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전수조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아, 설명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놓은 게 법안이요. 예. 통과된 게 출생 통보제거든요. 아, 통보제.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 통보를 바로 하면 예.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산모가 미혼모라든지 뭔가 이게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린다. 아니면 예를 들어 병원이 아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통보하면 예. 그러면 이게 병원을 이용 안 하면 더 안전하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또 오히려 산모가 신분을 공개 안 하고 날 수 있도록 아. 이걸 또 이게 그 보호 출산을 또 해주자. 보호 출산제. 예. 아.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또 문제인 거는 그러면 이게 태아는 모든 게 저는 가장 중심은 태아를 중심에 봐야 되거든요. 예, 예. 태아는 이게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는 알 권리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예 있어서 그냥 누군지 모르게 돼버린다는 거죠. 정말 이게 고차방정식이라서 상당히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예. 이런 상황에다가 뭐 영아 매매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아이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소식들이 점점 들어오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현장에서 바로 뭐 아이를 매매했다는 예. 그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에요. 지금 출생 통보제 그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보호 출산제 뭐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산모가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이 출생 통보제가 지금 시행되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 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국회 내에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끝나는 것 말고 예. 정말 심각하게 인구는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저렇게 잘못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며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 조산 이 저기 원치 않는 아이의 예.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사회가 이참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진짜 올해 영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라서 사실은 지금 뭐 이런저런 그 우려들 걱정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제도에 허점이 있는 거고요. 입법적으로도 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그리고 다수당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방치됐을까? 예, 이게 사실 생각지도 못한 거거든요.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예. 아이가 태어났다고 뭐 해당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당연히 통보가 돼서 그 아이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우리 국가 행정 조직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지금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국회에서 이제 출산 통보제를 급한 대로 지금 했고요. 우리가 정책과 제도 또 예산과 재정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메꿀 수 있도록 이번 참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0일 날 국회가 임시회가 개회를 합니다. 이 문제가 여야 사이에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의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출생 통보제를 해놨는데 보호출산제 등등 해가지고 제도의 미비점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출생 통보제 요거 이제 뭐 마련이 됐는데 의료기관에서 14일 날로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 내로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거쳐서 지방자치한테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제도 이런 거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이게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겠는가? 왜냐하면 또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들 많은 분이 고민했는데요. 앞서 지도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찰이 수사 중인 193건, 근데 사망이 11건. 이거요, 제발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